내가 가는 모든 곳이 학교인 그런 여행이었다고 할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 저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 위 성산 일출봉. 투명한 물빛과 하얀 모래사장. 바다로 뾰족이 나와 있는 섭지코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를 찾았습니다. 짜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람이 불어오는 신양리에 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성산일출봉.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가끔 왔던 바다인데 신양 해수욕장이 보이고, 그런데 저기 뒤에 여러 건물이며 개발이 많이 됐어요. 정말 제주도에서 뭐라 그러지? 못 알아보게 변화한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호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슬픕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정의 달답게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퐁퐁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즐거운 기분으로 오늘은 씩씩하게 걸어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달입니다. 짠! 제주의 동쪽 끝에 자리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 신양리. 오늘은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들려옵니다. 흥의 민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뽕짝, 오예. 한국인의 얼. 듣고 있으면 계속 중독되어 버리는 노인 트랜스. 아침부터 주민들이 잔치 장소로 속속 모여드는데요. 아, 저요? 이거 입장권. 오예, 입장권. 제가 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를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삼촌, 이거 오늘 무슨 행사 마시? 무슨 행사? 오늘 네. 경로잔치. 그럼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이신 거예요? 노인분 다 모여. 노인이 한 200명. 2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15명 와. 이상. 오늘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네, 축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성 들여 준비한 잔치상이 차려지고 구수한 노랫가락이 흥을 돋웁니다. 어르신들의 어깨가 박자에 맞춰 들썩들썩 하는데요.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신양리 잔칫날입니다. 이거 하니까 어때요, 삼촌들? 좋아요? 좋죠. 준비는 누가 하시는 거, 준비는? 마을에서? 어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어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마을에 있는 거 아니고. 그런데 우리 이 마을에는 자주 있어. 이 한마디 여쭤봐봐. 한 달에 3번이야. 한 달에 3번씩 노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왜? 장 먹고 놀고 엄청 좋아. 그렇게 자주 해주시는구나, 마을에서도. 우리 가장 멋진 한복을 입고 있는 할머니 옆에 가서 앉아봐야지. 삼촌, 안녕하세요. 옷 잘도 멋지게 여기서 제일 멋있게 입고 계신다. 얘 옷도 예쁘게. 삼촌 연세가 어떤 되셨수가 올해? 몰라. 하도 하부난 몰라. 101. 진짜. 그럼 이런 것도 매년 이제 막 하당 버청 지치크라에 매년 지금 몇십 년 동안. 와, 100년 동안 100년의 이 나이테를 가지신 우리 삼촌을 제가 오늘 또 만났습니다. 삼촌 테레비 나올 거. 테레비 나올 거. 하루만 저기 이제 하르방을 정해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공개 애인과을 하셨습니다. 하루만 뭔가 주제. 네, 하르방 뭔가 줄게. 그러니까 고라봅서 어떤 하르방이 좋아? 아무게라도 아무거나. 여기 신양리도 이제 막 많이 바뀌었지? 변엔. 걔네 걔기죠 모른다 이가 늙어가라 그런 말 니들 몰라. 마당에서도 흥겨운 판이 벌어졌습니다. 아, 완전 큰 윷놀이다. 제주식 윷놀이를 넉둥배기라고 하죠. 원래는 종지에 손가락만한 윷을 담아 상대팀 앞으로 던지는데요.
오늘은 큰 장작유출 넷이서 함께 던집니다. 하나, 둘, 셋. 와, 삼촌 이거 매년왕 이거 같이 윷놀이 햄수가. 윷놀이는 원래 처음인데 예. 그냥 노래하고 재미나다에 나 오늘 같이 놀자는 와수다. 어디서 KBS 보물섬에서 KBS 보면서 이거 개비 저 지그시도 나올 테레비 나올 거. 여기 신양이 고양이과. 저기 저 산은 이름이 뭐과? 큰 노름 큰 얼음? 큰 노름 풀물미 옛날말 옛날엔 저기서 뭐 해나수가? 큰 물미라 큰 물미? 해적이 들어올 때 그걸 망치기하려고 봉화제. 아, 저기에 옛날에 외정시대 때에 섭지 고지 있죠. 네네. 가보면 연디에 있잖아요. 예. 사각에 거기서 불을 올리면 저기서 바다 들고 아. 신장. 2등인데 나? 이승장 오예! 저 이거 보세요. 이거 받았어요. 가뜩이나 내가 어저께 김 사러 가야지 했는데 김 받았고. 이야, 치약도 받았어요. 대박. 이재미에 오시는구나. 자, 다음은 무슨 게임이 있지? 감사합니다, 삼촌. 즐거운 노인 축제에서 나와서 삼촌들이 일구어 놓은 터전을 제가 밟으면서 좀 걸어볼까 합니다. 신양리 마을 안으로 고고! 마을 입구에서 동물 친구를 먼저 만났습니다. 안녕 뭘? 뭐 먹으면? 신양리에 털을 잡고 사시는군요. 아이고 귀여워. 미용실 좀 가야 돼. 크라 그 할머니들 하는 거 그 파마 17,000원짜리 그거 하면 잘 어울리겠다. 5대5로 가르마도 갈라보고 머리 묶어줄까 이렇게? 이게 훨씬 잘 어울린다. 이야, 너도 뭘 좀 아는구나. 귀여워. 진짜 순하다 너. 동물도 사람도 행복하게 같이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새로운 머리 스타일 하고 가자. 한적한 골목을 쉬엄쉬엄 걸어봅니다. 아까 노인정에도 갔다 오고. 우리 해녀 어멍집도 촬영해요. 걔는 오늘 저기 놀래는 안 가션? 놀래 가는 거 저기 경로당에 오늘 노인 잔치 하는 거. 아니 나는 안 가왔어. 젊으니까 가지고 안 가는 거지. 나 이제 71인데. 아이고 진짜 과? 71인데 봐봐. 다 너무 젊으시다. 못 오셨지만 내가 이거 삼촌 달아드릴게요. 이거 스님 같아. 스승이야. 나 부처님이야. 그니까 천황사도 아니고 나는 천황사 다니고. 욕심 텔레비에 많이 내가 봤거든. 보고 자꾸 나가 웃고 야 정말 멋지게 저렇게 해야 된다. 멋지게 살고 멋진 인생 마음을 버릴 거 다 버리고 자기 가꿀 거만 딱 3가지만 가져. 건강하게 살고 끝까지 고마워라. 정말 선생님이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가져갈 거 내가 가져갈 거니까. 인생의 스승을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그 남편께서 찍어주신 거. 수십 년 세월 거친 바닷속을 누비며 당당하게 살아온 그녀. 그 삶이 곧 가르침입니다. 나 사진은 어디가 심을 이렇게 아쿠아의 사진들. 아 고래쇼 하는데 거기 다니시는구나. 부자다 부자 이런 부자. 소중한 기업들도 많고 이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인데 커피도 주고 진짜 우리 삼촌들 최고. 아이고, 그 정도야. 내가 그 정도야 안 하면 되게. 삼촌 그러면 나 정씨 정신지 우리 언젠가 또 아이고야. 이제 잘 해가능해. 주고. 우리 무슨 사랑하는 사이 같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또 봐요. 내리막길 간단하고 갈 생각하지 말고 오르막길 힘들어도 열심히 가자꾸나. 그래서 제가 스승님 같아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신양리의 자랑이자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 섭지코지입니다. 좁고 길게 바다로 나온 땅이라는 뜻의 섭지코지. 이곳의 빼어난 풍경은 영화와 드라마에 소개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해안가 산책길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신양리에 가서 오늘 마을 축제 그 노인 축제도 갔다 오고 예, 한 바퀴 다 돌고 왔어요. 예, 고생했어요. 여기 마을에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예, 예. 모자도 팔고 뭐 되는 양 오징어도 팔았다가 깨끼도 팔았다가. 깨끼도 팔고 오징어도 팔고. 우리 신양리 삼촌들이 주인공 있게 이번에. 네. 전에는 뭐 했어요? 물질 넣고 오. 같은 일 하고. 해녀. 이제 물질 나네 맛이. 무사한 얘기 힘주게. 물질도 하고 깨끼도 팔고. 아니 이건 열흘에 한 번 오는 거. 아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10년 더 됐어. 10년. 와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또 많이 변했지. 변했지게. 막 고구마도 넣고 빼떼기. 빼떼기 고구마 빼떼기. 빼떼기 그게 막 팔고 기저렇게 나신데 어느 날 갑자기 뭐 500원도 받아 팔았죠. 1000원도 받아 팔았죠. 경에서. 아이고 마음 아프다 그 얘기 들으니까 삼촌들은 더 마음 아프켜. 응. 예, 옛날 생각해보시면 예. 응. 그 폴지마랑 놔두시면 더 좋을 건디. 때문에. 그 옛날의 섭지코지는 이제 주민들의 기억 속에만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풍경 감상에 나섰습니다. 풍경이 있는데 왜 또 풍경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정 전, 보정 후 이런 것 같아. 제가 찍어드릴까요? 네. 일로 와 하니까 내가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일단 찍어드릴게요. 일로 와. 최대로 예쁜 척. 이거 해. 얼른. 여기가 원래 마을에서 해녀분들도 막 물질하고 이러는데. 2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저거 바위 저거 뭔지 아세요? 나 외돌개도 아니고 저거 뭐지? 올 때마다 이게 뭔데요? 저도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힐링이 엄청 많이. 아, 너무 좋아요 그냥. 힐링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응.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하루에 너무 좋다만 한 10번 하시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멍 때리고 있어도 좋아. 풍경을 계속 보면서 걷고 싶어서 관광객들은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뭐 좋은 건 좋죠. 근데 많이 변한 모습 나에게는 아이고 조금 아쉽기도 해요. 저는 솔직히 오른쪽을 딱 보면 아 이런 표정이 나고요. 진짜 왼쪽 눈도 달려있기 때문에 왼쪽을 이렇게 보면 아 가는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출입 금지. 리모델링 관계로 입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무슨 우리 추적 60분 이런 방송 같아. 쓰레기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거 이 정신지의 눈에 걸리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거 봐봐요. 여기 무슨 공연장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우측하면 이거 안 되는디. 원상복귀. 어머 이거 봐봐 흔들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변치 않고 영원히 언제나 우리의 관리하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들만 빼고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곳에 있는 제주도 그대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걸으면서 열심히 걸으면서 새로운 스승님을 만나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곳 신양리에서 참으로 많은 스승님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이 가르침을 물려받아서 앞으로도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매 순간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온 스승. 신양리 길 위의 인생 학교였습니다. 한 번 걸으면 멈출 수 없고 알면 알수록 재밌는 길이의 건축 하원. 네 오늘은 굉장히 신나 보입니다. 네.
바로 제 고향 MSP에 왔습니다. 아 역시 처음부터 힘이 나네요. MSP 하면 우리 첫 방송할 때 그때 MSP 굉장히 히트쳤던 히트가 단어예요. 히트. 네. 아무튼 그 모슬포는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이긴 한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슬포가 제 역사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서 뒤에 보시면 저 빨간 등대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열심히 낚시를 하던 곳이고 중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고기를 갖고 해서 따치 잡고 막 해요. 이 대정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의 이 함축적인 그 전적지들이 남아 있고 또 바로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이다 뭐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대장님께서 갈 곳은 제가 몇 군데는 또 알 것 같아요. 네. 안병대 뭐 교회나 당연하시겠죠. 아니면 뭐 모슬포 고향이니까. 성당 쪽이나 뭐 이런 네. 쪽은 아마도 갈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늘 진석 씨가 앞장서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를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먼저 갈까요? 앞으로 가시죠. 렛츠 기릿. 렛츠 고. 가시죠. 따라오세요. 오늘 길 위의 건축학에서 살펴볼 곳은 진석 씨와 저의 고향, 바로 대정읍 모슬포인데요. 모슬포는 오랜 포구 마을이면서 또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의 생채기를 안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오늘 가이드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진석 씨가 맨 먼저 안내한 곳은 바로 이 커다란 기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가자고 해서 오긴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아 그럼 여기는 그냥 기둥이 있는 곳인데. 어릴 적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기둥 두 개가 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본인이 잘 아신다고 여기 안내해놓고 예, 제가 저한테 데리고 오긴 물어보시네. 했는데 예, 그냥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실은 우리가 큰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툭 하나만 놓이는 것 같지만 저기 네. 뒤에 보시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 네. 아, 둘. 두 개. 예. 네. 그리고 이제 길 지나가고 그럼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정문 지주. 우리 학교에 가보시면 사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네. 네, 앞에 뭐 대정초등학교, 뭐 옆에는 또 하나 현판이 붙어 있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현관 뭐냐면 정말 한국 전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1훈련소 오, 훈련소 네. 입구인 거예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 영내, 그러니까 훈련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아, 저희가? 뒤쪽은 이제 영 밖으로 있는 거죠. 시내. 예. 1950년 7월 대구에서 창설된 제25 교육연대가 1951년 3월 이곳 대정읍 모슬포로 이전됐는데요. 그게 바로 육군 제1훈련소입니다. 이곳에서 신병들은 약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1956년 1월 폐쇄될 때까지 약 50만 명이 육군 제1훈련소를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훈련소의 입구, 정문이었던 거죠.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훈련소다라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건축의 이 특징들을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그때 당시에 건축적인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단순하게 보시면 흙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콘크리트의 시멘트를 그냥 거칠게 마감하면서도 그 군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뭐랄까 이 섬세한 느낌들이죠. 이 뒤에 흰색은 뭐냐면 흰색, 회색 이 콘크리트하고 요 조개 있잖아요. 조개. 네. 아, 조개 껍질을 막 빻아서 장식합니다. 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전쟁에 지금 곤란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이 건축적인 그 표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자, 그저 굉장해지는 정말 굉장한가 봐요. 네, 의미가 있다. 지금 보면 하찮은 건물인지 몰라도 그때 당시로서는 디자인을 뽐내려고 하는 그 노력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군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는 육군 제1훈련소 정문. 높이가 4.5m에 이르는 두 개의 기둥 사이는 17m인데요.
약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건재해 당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슬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을 지나 다다른 또 다른 곳, 바로 교회였는데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강병대 교회라고 해서 아. 네, 제가 또 어릴 적에 여기 가끔씩 와서 놀던 장소인데 오. 이 앞에 터가 저의 그 노는 곳이었던 이제 한 군데 이 정도만 알고 그리고 또 강병대 교회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강병대 목사님이 만든 뭐, 하긴 저도 강병대 그 초대 목사님께서 이름이 네, 우리가 뭐 무슨 교회 하면 네. 다 그 어떤 지명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 되시는 분, 네. 유명한 목자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우리 이시돌 목장 같은 경우도 성직자 이름이거든요. 이시돌 목장이 매그리치 신부도 뭐 그런 것처럼 의미 있는 말씀이긴 한데 뒤에 걸쳐 보이는 강병대 교회는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니요. 훈련소의 명칭. 훈련소 명칭이요. 네. 아 참 양진 씨는 군대를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군대를 UDT라고 아 우리 동네 특공대 해병대 아니시구나. 우리 동네 특공대. 관광대학교 바로 뒤에 있는 영송학교에서 아 그러시구나. 공무를 2년간 예, 근데 그때도 너무 해병대인 짓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제2훈련소 출신이거든요. 제2훈련소. 제2훈련소의 이름이 연무대예요. 예, 연무대인데 연무대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무대라는 이름을 명칭을 기호로 써줬거든요. 예, 근데 1훈련소의 이름이 바로 이제 강병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강병대는 원래 제주도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 전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때 51년도에 이제 훈련소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군인들을 빨리 양성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래도 전난기에 피해가 없는 제주도로 옮긴 거죠. 그게 1951년 3월 달에 이제 제주도에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게 제1훈련소입니다. 미군의 도움을 받아 국군 공병대가 지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설계였다고 하는데요. 언제 죽음과 마주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던 때 훈련 장병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신앙의 힘과 위안을 주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적으로는 뭐 지식이 없는 분이라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 오면서 느낀 게 네. 여기 교회는 좀 특이하다 아니면 딱 특이하죠. 보이니까요. 네. 딱 봐도. 이제 이게 좀 전문적으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약간 전통적인 양식에서 벗어났지만 고딕 양식으로 보시면 돼요. 고딕 양식은 중세 교회의 하나의 건축 양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늘을 지향하는 네, 양식이거든요. 이렇게 높이 네. 서 있죠. 하늘로 지향하는 양식, 그리고 높은 첨탑을 가지고 있고 또 아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초기 양식은 포인트드 아치라고 지금 보시면 아치가 이렇게 각이 지면서 맞아요. 포인트가 갇혔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포인트가 있잖아요. 끝부분에 네. 이렇게 끝부분에 그 포인트드 아치를 가진 뭐랄까요 고딕 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문 1훈련소 정문에서의 그 디자인적인 어떤 측면도 말씀드리는 것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제주의 검은 현무암을 쌓으면서도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일단 3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들어올 때 중앙에 포인티드 아치 또 창들이 각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측면도 보시면 또 양식들이 창의 양식들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인들이 지었지만 나름대로의 교회 건축물의 양식에 충실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약 200명의 학생을 배출해낸 교육기관으로도 활용됐다고 합니다. 가다 보니 모슬포에는 유난히 석조 건축물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보건소 자리에 여기 왔는데요. 네. 네. 뭐 추억거리가 많다고요? 저는 엄청 많죠. 여기 저는 딱히 없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저희 때 볼거리가 엄청
유행했었어요. 볼거리. 네. 모슬포 지역에서 대정초등학교에서 제가 2번째로 볼거리를 걸렸었는데 그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제 확인하러도 왔었고 또 중학교 때는 이제 수업을 하루 정도 안 들으려고 막 눈병 막눈 문질러가지고 맞아, 눈병 이게- 뭐 이질 검사 막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에 아픈 추억의 공간이네. 근데 이게 이제 보건소가 지금도 그렇지만 네. 보건소가 그때 당시 의료가 많이 의료 시설들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급화가 많이 안 됐던 옛날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생 뭐랄까요? 위생 관리 시설로 네. 자리매김했으니까 아마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보건소로 쓰기에는 조금 형태라든지 또 뭐랄까요? 디자인도 네. 약간 권위적이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보건소 건물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갖고 이렇게 네. 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보니까 이 건물이 정말 오래된 건물이었구나. 맞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인데 실은 보건소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니고요. 아. 네, 우리 이제 구 대정면 사면소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대정 의비안이 원래 면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면 사무소가 안성리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공간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행정의 중심지가 이쪽으로 오게 된 거죠. 1934년 일제에 의해 모슬포항이 개발되면서 경제 중심지가 모슬포로 이동된 데에 따른 건데요. 현재 남아있는 이 건물은 1955년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일정 규격으로 가공한 현무암을 사용해 쌓았고 외벽 모서리에서 벽체를 약간 안쪽으로 기울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대정읍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역사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 향토사학자인 김웅철 선생이 30여 년 동안 모은 자료와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귀중한 자료를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대 건축물 속에 담긴 대정의 근현대사. 그 어떤 전시관보다도 뜻깊게 다가왔는데요. 건축물과 함께 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슬포항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모슬포항 교차로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건물 한 채를 만났는데요. 건축물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뒤에 한번 돌아보시면 예. 오. 건물이 항상 저는 그냥 지나쳤던 그렇죠. 우리 건물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양식이 보면 굉장히 좀 건의적이고 또 좀 특이해요. 품이 있어 보이죠. 네. 뭔가 각이 지면서 맞아요. 각이 살아있는 양쪽 느낌. 그러니까 사방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봤을 때 다 똑같은 오. 뭐냐면 네. 그 금융조합 은행 금융조합. 은행이죠. 아, 은행. 은행이요? 네. 은행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도 보시면 굉장히 그 조적죠. 벽돌을 쌓아서 올려진 구조에 지붕도 보시면 저런 지붕들 요즘 안 하거든요. 네. 굉장히 또 경사도 각져 있고 네. 가파르고 그리고 경사진 지붕에 보시면 창도 그 일제 어떤 건물의 양식에서 보는 그런 현대화된 건물. 그 좁은 게 그 창의 흔적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막아놓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도로의 면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전면이 강조가 돼 있고 다른 면은 또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또 건축 제가 굉장히라는 표현을 오늘 많이 쓰는데 굉장한 곳이 모슬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건축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전적지하고 다른 일제강점기의 금융조합 은행의 건축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슬포가 당시 주변 마을에 비해 융성했던 경제 중심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진석 씨가 앞장서서 도착한 곳. 녹슨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겉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공장터 같아 보였는데요. 네 여기는 오일장 입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데려오긴 했는데 그 교수님 저는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서 우선은 모시고 왔거든요. 자 힌트. 네. 우리 지난번 우리
방송 나갔었던 그 한림 네. 공포하면서 뭐가 포구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장. 아 공장. 별과 공장. 예, 공장 네. 이것도 공장입니다, 실은. 오. 근데 그 공장치고는 좀 규모가 있죠. 네. 근데 우리 한림 웅포에서 봤던 거는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감태 공장이 있었고 통조림. 통조림 공장. 통조림 공장. 아, 여기도 통조림 공장이었어요. 근데 모슬포도 한림 못지않게 의학 생산량도 많은 그 공간이었잖아요. 또 중요한 그 폼이었다고 포구.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다시 가공을 해서 가져가는 뭐 일제 강점기의 전형적인 뭐랄까요? 수탈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모슬포에는 옹기, 전분, 통조림 공장이 밀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복과 소라 등을 통조림으로 가공했는데 생산량은 도내 1, 2위를 할 정도로 많았다네요. 대장님께 저만 믿고 따라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 정말 오히려 제가 또 따라다닌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또 대장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지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엄청 좋지만 현재와 과거, 현재, 과거가 미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검은 충물이 생겨났으면 했던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오늘 우리 그 한림 웅포에 답사했을 때 봤던 재생, 기억을 재생하고 공간을 재생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좋은 교육의 장소, 또 힐링의 장소로 거듭된 좋은 모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좀 뜻깊은 곳이 한 곳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름 아닌 대정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네. 이제 그쪽 지역의 향토 사학자로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의 노력에 의해서 재탄생한 대정현 네. 역사 자료 전시관. 전시관은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와봤지만 오늘은 정말 잘 정돈된 우리 대정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은. 네, 저도 그래서 거기는 꼭 한번 다시 와봐야겠다. 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우리 제주도가 관광 1번지라고 하지만 실은 자연 관광으로 보여주는 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는 제주도민들의 삶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런 역사 자료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대정이라는 지역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아, 이게 창고가 아니었구나. 아, 이게 쓰러져가는 그냥 철거해야 된 건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새로 인식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가치를 앞으로 더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 네. 다음에도 함께 함께해요. 걸어요. 안녕. I love you, MSP. 맛있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찌개라도 좋아. 찌개라도 좋아. 밥 한번 먹자. 오늘 행복한 밥상의 식구를 찾아 마을의 한 작은 커피숍으로 향하는 김태효 셰프. 향긋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네. 바리스타 박한식입니다. 바리스타시구나.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7순이 넘는 나이에 커피를 배우고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에게 커피란 사람들과의 대화를 열어주는 열쇠이자 남에게 휴식을 선사하는 봉사의 연장선이라는데요. 실버 바리스타 박안세 어르신이 오늘 행복한 밥상의 주인공입니다. 저 바리스타라고 얘기 들어서 네. 연세가 있으시대서 저는 한 40, 50대 정도 되시나 했는데 조금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77이면 77입니다. 77이요? 예, 그 손님들 오시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네 그렇게 해요. 근데 엄청 멋있어요. 의외로. 예, 정말 의외죠. 따로 커피를 좋아하셔서 바리스타를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예,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봉치커피, 일회용 커피 네네네네. 그것만 마시다가 네네네. 직접 로스팅하고
드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커피 진짜 맛이로구나. 그러면은 한번 커피 좀 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네. 요즘 빠르고 간편한 커피 머신이 대세라지만 주인공은 직접 손으로 물을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를 고수합니다. 자신이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는 거겠죠. 6년 전 그가 처음 커피숍을 열 때에도 주변에 반대가 많았다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좋아하는 길을 걸으며 바리스타 박안세 어르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만의 행복을 찾은 거죠. 맛있게 드십시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커피 한 모금을 마셔보는 김태효 셰프. 아, 끝에 독특한 향이 있네요. 네. 근데 향이 독특하죠. 갑자기 훅 사라져요. 아쉬움이 자꾸 남는 그런 커피네요. 그러니까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아쉬움이 계속 남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가버리면 다시 그 그러니까 커피를 계속 마시기 위해서 그 오는 향을 거예요. 기억하려고 다시 또 예. 먹고 하다 보면 예. 오늘 한번 이틀 밤 샐 것 같아요. 커피를 그러면 예전부터 쭉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커피를 시작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요? 예. 목사님으로는 얼마나 계셨나요? 30년이요. 30년이요? 네. 제가 은퇴하면서 할 일 없이 지내기보다는 이 커피를 통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길이 열릴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리스타가 되기 이전에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박안세 어르신. 신앙인으로서 가졌던 봉사와 나눔의 마음을 목사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가고자 했는데요. 은퇴 후에 생계를 챙기고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박안세 어르신은 바리스타 외에도 또 하나의 준비를 더했습니다. 워낙 저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게다가 도형 상담이라는 1급 자격증을 받은 터라 카페 하면서 상담을 해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그 상담은 어떤 상담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형 상담학 분야인데요. 도형이요? 도형이라는 상담 이 모양을 얘기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도형. 예. 저도 그 도형 상담이라는 그 말이 참 생소한데 어떤 거죠? 도형 상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면 네. 셰프님, 네. 그러면 직접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전 받아봤어요. 이 현 PD는 이 분야에 관해서 탁월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 네.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재! A뿔이다. 고기 A뿔 좋아요. 소고기 A뿔 이런 거 등급 좋은 거 고기 엄청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감독, PD도 잘하긴 잘하는데 천재적으로 타고난 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타고났어요. 도형 상담으로 해서 저분의 그런 그 PD에 대한 천재성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즉석 제안으로 이루어진 김 셰프의 도형 심리 상담. 주인공이 직접 상담지를 건네주는데요. 이 예문을 잘 읽으셔서 도대체 이 예문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차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종이 위에 동그라미와 세모, 네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도형 하나를 떠오르는 대로 3번 그리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도형을 각 한 번씩 그리면 끝입니다. 네, 완성됐습니다. 요리사이지만 우리가 도형학에서 말하는 아티스트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리를 해도 예술성을 발휘하면서 세계적인 요리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라고 총평을 해요. 가장 유감스럽은 것은 하나가 있는데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조금 모자라는 것이 흠이지. 그걸 천재는 안 나오네요. 네.
난 천재 안 나오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 PD만큼은 못하다. 태효 씨는 현 PD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현 PD님이 그려놓은 거 이거 있어요?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평을 한번 보게. 오케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패턴이 확실한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천재인가? 저는 이런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면 왠지 지저분해 보여. 요리사이기 때문에 판 그려놓으면 그 판에다 채워야지. 밖에 나가면 안 좋아. 아니, 이 분야에 하면 대성할 케이스예요. 성공한다고. 아버님, 늦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야지. 한참 늦었어 지금. 종이 치웠는데 지금. 늦었을 때일수록 늦은 거예요, 그거는. 늦었다고 생각할 땐 늦은 거예요. 아버님 앞장서시죠. 저 따라가겠습니다. 네. 주인공이 도형 심리 상담을 해줬으니 이제 김 셰프가 답례로 맛있는 요리를 선물할 시간인데요.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음식보다는 저는 일단 오늘은 아버님이 바리스타라고 해서 이 커피랑 좀 잘 어울릴 만한 음식. 그래서 오늘 주식이 빵이 될 거고요. 아, 좋네요. 네. 버터랑 마스카포네 치즈.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오다 뜯었어요. 로즈마리. 오늘 메뉴는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네. 이 프렌치 토스트가 프랑스에서 이제 빵이 이제 맛있게 먹고 좀 남은 빵이 있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이게 생각을 하다가 계란과 우유에다가 적셔서 먹으면은 부드럽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메뉴 중에 하나가 이 프렌치 토스트거든요. 흔한 프렌치 토스트도 김 셰프가 만들면 조금 더 특별합니다. 달걀에 메이플 시럽과 우유, 코코넛 밀크를 넣는데요. 코코넛 밀크는 뭐 일단 동남아 음식에 많이 쓰고요. 카레 할 때도 코코넛 밀크 쓰고 이 향이 달큰해가지고 좀 뭔가 향을 감미하는 데 좋아요. 김 셰프의 선택은 바닐라 향. 이 바닐라 향 분말은 일반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팬에 버터를 두르고 빵에 달걀물을 묻혀 노릇하게 익혀주고요. 잼 대신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마스카포네 치즈에 메이플 시럽을 조금 섞어 빵에 쓱쓱 발라주는데요. 마지막으로 과일을 사이사이 올려 프렌치 토스트를 완성합니다.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커피 향과 함께하는 주인공에게 특별하고 달콤한 한 조각의 선물인데요. 커피랑 좀 어울리게 하려고 그 프렌치 토스트를 약간 디저트화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과일이랑 이제 프렌치 토스트랑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마스카포네 치즈라고 해서 그 티라미슈라는 디저트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치즈, 그러니까 디저트 치즈 중에 한 종류를 여기다 제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새로 디저트처럼 만든 거라서 그래서 아마 커피랑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색깔도 그러하고 아기자기하게 이 정렬이 잘 되어서 맛깔스럽게 보여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그러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티스트. 처음 보는 음식이지만 즐겁게 맛을 보는 주인공. 괜찮아요? 맛있어? 살은 녹는다. 커피랑 좀 어울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찌 보면 좀 간단한 음식이긴 한데 커피하고 요 이렇게 식빵하고 과일하고 곁들여서 먹으니까 한층 격조가 높은 그런 분위기가 들고 여기 이름이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그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 바리스타도 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배우시게 되고 왜 이렇게 배우시는 거를 이렇게 중요시해야 된다고 할까 아니면 아버님의 그 취미일지를 모르겠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배움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우선 재미가 있고 저는 이제 뒤늦게 학문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신학에 대한 꿈이 생겨가지고 늦게 출발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하고 한 20년 뒤졌어요.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시간이 한 20여 년 되는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춘 사람들에게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배워야 하고 이제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형학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활용해야 당신이 행복하고 또 당신에게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언제쯤 이런 학문에 대해서 눈을 뜰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학문에 눈을 못 뜨는. 앞으로 좀 노년을 좀 더 어머님이랑 좀 재밌게 공부 조금만 줄이시고 어머님한테 좀 올인을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찾아오는 이들에게 커피라는 작은 다리를 놓고 삶의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박안세 어르신. 목사일 때나 바리스타일 때나 사람을 대하는 한결같은 자세를 배우게 하는데요.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행복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진이거든요. 저 별로 체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 그냥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어요. 밥싹 이런 맛있어요. 도시대비요? 엄청 잘도 멋지다 근데 잘도 예뻐. 미스 신양